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럭키 세븐의 MBTI인 N팁을 위한 책 추천 영상입니다. 이분들은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데드풀 같은 책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하일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입니다. 일단 이 책은 뭔가 넷플릭스 화제작을 본 그런 기분인데요. 일부 첫 번째 소제목이 절대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시오로 모스크바의 한 연못가에서 늙은이랑 젊은이가 만나서 되게 진지한 논쟁을 펼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 늙은 사람의 이름은 베를리오츠로 그는 마솔리트라는 문학협회 회장입니다. 베를리오츠는 젊은 시인인 이반에게 다음 문해지의 시를 반종교적인 시를 청탁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반의 근본적인 오류를 지적하는데요. 이반의 예수는 생생히 존재했을 법한데 부정적인 특성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베를리오츠가 원하는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였고요. 그렇게 둘은 막 예수 이야기로 진지한 논쟁 중에 한 외국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외국인은 독일인인지 영국인인지 프랑스인인지 폴란드인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러시아어를 매끄럽게 구현하면서 대화에 끼어듭니다. 외국인이 대화 도중에 하나님이 없다면 누가 통치하게 하냐 이렇게 묻자 이반이 인간이라고 했고, 외국인은 그럼 인간은 천년도 못 살고 자신의 내일도 책임 못 지고 그 암에 걸리면 자기만 생각하니 차라리 다른 존재에게 통치되는 게 낫다고 하는데, 베를리오즈가 인간은 죽지만 병 걸려 죽는 건 반이고 정말 불행한 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고, 만약 자신의 머리 위로 벽돌이 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 할 때 갑자기 외국인은 말을 딱 끊고 당신은 벽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를리오즈는 비아냥대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는데요. 좀 막 그 외국인이 중얼중얼 하더니 러시아 여자한테 목이 잘려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뭐 할 거냐고 하자 마솔리트 회의 있어서 참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럴 일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누시카라는 자가 해바라기 씨의 기름을 샀고 벌써 흘렸기 때문에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뭔 댕소린가 싶죠? 베를리오즈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찝찝해졌는데요. 외국인은 자신의 명함을 줍니다. 교수라고 적혀져 있고 일단은 독일인이라고 해두고 흑마술 전문에 여기에 흑마술 책이 있다고 해서 조사하러 왔다고 합니다. 베를리오즈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역사학자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고, 이 외국인 교수는 마저 예수는 존재했다고 하면서 그 존재함으로 인해 증거 따윈 필요가 없다고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본디오 빌라도로 예수 처형을 승인한 로마 총독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복음서의 이야기와 완전 어긋나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였는데요. 베를리오즈와 이반은 저녁이 된지도 모른 채 막 빠져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생생하다니 신기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외국인 교수는 자신이 직접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를리오즈는 확신을 했죠. 저놈은 돌았다고. 그래서 이제 미친 사람이니 자극하지 말고 떠나자고 이반에게 눈치를 보내는데 이반은 눈치를 못 받아 먹습니다. 외국인 교수는 오늘 베를리오즈네 숙박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반에게 막 악마는 없다고 생각하냐 하니까 이반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 이제 베를리오즈는 이 정신 나가 보이는 외국인 교수를 그냥 혼자서 신고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 교수가 갑자기 이반에게 악마는 있다고 믿어달라면서 7번째 증거가 곧 눈앞에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베를리오즈의 먼 친척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친척에 대해 어찌하는지 소름이 완전 쫙 돋은 베를리오즈는 급하게 빤스런을 합니다. 지하철역으로 급히 들어갔고 한 시민의 도움으로 출구 쪽으로 막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 전차길이 있었고 그만 전차에 치여버립니다. 여기까지가 1장과 3장의 내용을 좀 축약해서 말한 것으로, 이 책 뒤에 문학협회 회장 베를리오즈는 폴란드의 예언대로 목이 잘리고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소개한 앞부분은 진짜 아주 작은 불씨에 불과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환상소설인데 사회 비판도 들어있고 예수 관련 이야기가 있다 보니 종교소설로도 볼 수 있고 인물도 많이 등장하는 편인데, 이렇게 막 다 짬뽕하는 와중에 떡밥들을 다 회수하고 마지막 결말에 읽는 저도 구원을 받는 느낌이라 정말 좋았고요. 이 책 뒤에는 거의 일부의 내용을 엄청 압축해서 소개했는데 대충 흐름을 알고 봐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악마가 나오는 것부터가 뭔가 큰 문제가 사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책은 1부, 2부로 나뉘는데 1부는 조금 으시시하고 2부는 진짜 흥미진진하다가 감동이 팍
있습니다. 텍스트가 머릿속에 막 그려지는데 진짜 연극이나 영화로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부가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2부 도입 부분을 읊어보자면 독자여 나를 따르라.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은 없다고 말하는 이는 누구인가. 거짓말쟁이의 추악한 혀는 잘릴지어다. 나의 독자여 나를 따르라. 오직 나만을 따르라. 내가 그런 사랑을 보여줄 테니. 로 시작하는데 진짜 필력이 미쳤습니다. 볼란트라는 상당히 매력있는 악마가 나오니까 판타지 고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트라이 꼭 해보세요. 그 다음은 악마 하면 고전계에 거의 뭐 유명한 한 분 계시죠. 바로 메피스토펠레스가 나오는 이 파우스트인데요. 이 책은 괴티가 60년 넘게 집필한 걸작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죠. 거장과 마르가리타처럼 1부, 2부로 나뉘고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소설입니다. 이 두 소설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만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화려하고 재치가 있었다면 이 파우스트는 웅장하고 고고한 느낌입니다. 파우스트의 시작은 신과 악마의 내기입니다. 인간은 타락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서 신은 악마에게 모든 인간을 유혹해보라고 하고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을 한다는 그런 명대사를 날립니다. 그렇게 이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이 내기에 이기기 위해 많이 배우고 알아도 더더욱 갈망하는 늙은 인간인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지려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1부에서 신앙이 인간을 구원해주고 2부에서 사랑이 인간을 구원해주는 이래저래 메피스토펠레스로 인해 인생 한번 다시 제대로 희노애락을 겪는 파우스트의 이야기인데 일단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의 부탁을 아주 들어주되 자기 마음대로 들어주다 보니 개판이거든요. 여기서 교훈 하나가 악마가 소원을 들어준다 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주문을 넣어야 한다는 걸 가볍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읽으면 무거운 교훈도 느껴지는 불멸의 걸작이라서 MBTI를 떠나 진짜 추천합니다. 이제 세 번째부터 악마는 나오지 않는데 악마 같은 별종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근대 문학의 시작이라고 알려진 소설 미치광이 위대한 기사 돈키호테인데요. 저는 축약본만 알고 있었는데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최근에 알게 되니까 확실히 그 명성을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본 시작은 기사 소설에 심취한 늙은 하급 귀족인 키아노가 너무 심취한 나머지 자신도 기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말을 사고 기사명으로 돈키호테라고 짓고 무기와 투구 손질해놓고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가상의 기부인인 둘시네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준비를 이제 다 해놓고 소품식도 되게 얼렁뚱땅 완료 후에 신나게 모험하다가 혼자 나자빠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농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모험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모험은 너무 허무하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웃들은 기사 소설을 이제 불태워야 한다고 착한 사람을 아주 멍청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책 정리라는 되게 선 넘는 짓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자의 데뷔작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 책의 특징 중 하나가 되게 재간스럽게 현실과 책을 교묘히 섞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10년 후에 나오는 이 돈키호테 2에서는 아예 책 속에서 이미 돈키호테라는 책 때문에 유명 인사가 된 돈키호테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보통 후속작은 전작에 비해 명성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돈키호테 이거는 아예 불멸의 위대한 기사로 만들어냅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해보자면 돈키호테 두 번째 모험에서 한 사냥제기를 만나가지고 그 무리들이랑 어울리다가 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똑똑한 목동이 악마 같은 여자 마르셀라를 사랑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있다고 하면서 같이 가게 됐는데 이 마르셀라가 그 장례식에 나타나자 남자 목동들은 막 소문이고 나발이고 다들 그 미모에 홀려버렸는데 알고 보니 마르셀라는 이 죽은 남자한테 시달린 것이었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도 똑같이 사랑을 해야 하는 거냐고 막 반문하면서 자신은 자유롭게 혼자 산속에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 구절을 읽어보자면 제가 배은망덕하다고 하시는 분은 제게 잘해주지 마십시오. 제가 감사할 줄 모르는 여자라고 말하는 분은 저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잔인하다고 하시는 분은 제 뒤를 따라다니지 말아주십시오. 야수의 치명적인 뱀에 은혜를 모르고 우정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여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들을 찾지 않고 섬기지도 않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말 딱 하고 돌아서는데 남자들이 막 말귀 못 알아먹고 마르셀라를 뒤따라가려고 하자 윽박 지르면서 막아선 게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저 처자는 분명하고도 분명하게 그리소스토보의 죽음과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밝혔소.
자신을 사랑하는 어느 누구 욕망도 전혀 거들떠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했소. 그러므로 그녀는 누군가에게 쫓기기는커녕 세상의 모든 착한 사람들로부터 추양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하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아선 거였거든요. 그렇게 이 마르셀라 에피소드가 끝났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근대 문학의 시작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 뒷부분에 당치 않은 호기심을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 돈키호테 책 속에 또 다른 책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한 남자가 자기 부인이 정숙한지 테스트하게 친구에게 내 부인 좀 유혹해보라는 그런 모조리 짓을 부탁합니다. 여기서 친구는 당연히 거절하면서 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여보게 친구, 여자란 불완전한 동물이라네. 그러니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 있는 장소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길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에도 깨끗이 치워서 여자들이 완벽해지는 길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가볍게 달려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줘야 한다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긴 점은 부탁대로 친구의 아내를 막 유혹합니다. 저는 이 점이 아까 마르셀라 에피소드랑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결국 약자 강자 많이 나누고 정해진 틀을 딱 고집한 것이 옛날 스타일의 고리타분한 문학이라면 이 돈키호테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했다는 점에서 근대 문학의 시작이란 점을 좀 잘 보여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권도 재밌는데 저는 2권이 더 취향이었고요. 에피소드가 진짜 많습니다. 이 돈키호테 위대한 기사답게 생각해보면 체력이 후덜덜한 노장이었고요. 밤에 잠들기 전에 읽기 진짜 딱 좋습니다. 이번에도 노인이 주인공인데 바로 그리스인 조르박입니다. 일단 이 책은 여성 비하 발언이 되게 거침없이 있어서 싫으신 분들은 이 책을 패스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중한 성격의 체벌레라는 화자가 탄광 산업 때문에 한 항구 도시에 있었는데 카페에서 어딘가 원초적이고 야만적인 조르바를 만나게 되었고 마음에 들어서 같이 탄광일을 하자고 하면서 조르바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전개입니다. 초반에 조르바가 거침없이 여성 비하를 하는 이유 중에 자신의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할머니는 치장을 하면서도 왜 젊은 여자를 쫓는 자신한테 뭐라 하냐고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지 암만 치장을 해도 늙은 여자는 쳐다도 안 볼 거라면서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조르바를 저주한다고 자신을 끝장낸 건 조르바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다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65살 조르바는 그 저주는 통했다고 자신은 영원히 여자 꽃무늬를 쫓아다닐 거라고 하면서 남의 시선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조르바의 일생과 사상을 들어오면서 화자는 자신이 생각한 그 진리에 도달한 이 노인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르바가 수치를 모르게 혐오 발언이 거침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성보다는 조금 본능에 더 가까운 사람인데 책이 전개가 될수록 뭔가 조르바는 화자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조르바 또한 화자에게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오르탕스라는 부인에 대한 사랑인지 몰라도 여성에 대해 점차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르바가 처음에 완전한 자유인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고 이런 게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욕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갈망하는 게 있는 게 자유로운 거랑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르바는 삶을 충실히 보냈어요. 그 점에서 늙은 지금에서 이제 거릴 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조르바는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이 치열한 삶을 보내면서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늙은 지금 이 삶의 끝자락에서 그토록 자유로울 수 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유가 있어야 좀 타인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엔 여성에 대해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생기고 점점 더 단순화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중장년층 분들이 좋아하는 책으로 뽑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옛날 책이라 쳐도 그 당시에 논란이 있는 책인지라 이 책을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여성 혐오 발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있으니까 싫으신 분들은 패스하시고 상당히 거칠고 원초적인 별종 같은 주인공이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볼테르의 칸디드입니다. 저는 미크로메가스라는 단편이랑 같이 있는 책을 읽어봤는데 이 미크로메가스는 SF 소설로 시리우스 은하계에 사는 외계인인 이 미크로메가스가 우주 여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그냥 가볍게 볼만하고요. 추천하고 싶은 건 이 칸디드입니다. 이 책이 얇잖아요. 칸디드가 얼추 150페이지 정도만 되거든요. 그런데 3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두세 장만 넘기면 그냥 바로 다음 장인 거예요. 앞서 소개한 좀 두꺼운 책들과 달리 전개가 시원시원합니다.
각 장마다 누구는 어떻게 해서 어찌 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의문문으로 제목들이 있는데 그 답을 찾으면 이제 바로 다음 장인 거예요. 이 책은 고전계의 존립 그리고 고전계의 안의 유혹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장마다 생명체가 죽습니다. 그리고 전개가 에도라도행인데요. 너무 짧은 소설이라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주인공인 큰티드는 어느 남작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가정교사인 판글로스가 철학을 가르쳐 주었고 이 칸디드는 남작의 딸 키네공트를 사랑하게 되었다가 쫓겨지는 걸로 시작해 죽을 위기를 수차례 겪습니다. 계속요. 철학적인 내용이긴 하나 B급 코미디 영화 같은 전개의 마지막 교훈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좀 골 때리는 소설? 이건 그냥 책이 별종이라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전개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소설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엔팁을 위한 별종 소설들을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